블로그 수익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벌었어요 같은 영상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그 100만 원이 현금 수익이라기보단 체험단으로 먹고 쓰고 받은 걸 전부 돈으로 환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현실 블로그의 수익을 공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매일 글 썼는데도 한 달 수익이 5천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드포스트로 커피 10잔 값 정도 그 외 다른 추가 수익까지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작년과 올해 비교해봤을 때 글을 오히려 더 적게 썼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쉴 시간도 없는데 블로그까지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거나 주변에서 보았던 블로그 수익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블로그를 시작해도 될지 판단하실 수 있게 딱 정리해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블로그를 시작할지 말지 판단은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익화 방법으로 블로그에 붙는 광고를 누군가 클릭하면 들어오는 수익인데요. 애드포스트 수익을 올리려면 결국 방문자 수가 늘어나야 해요. 그래서 최근에 홍판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도 보면 하루에 3개 이상 글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글을 쓰진 않고 블로그에 시간 투자도 엄청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은 짜잔 하기에는 솔직히 귀여운 금액이에요. 근데 작년 1월이랑 올해 1월을 비교해보면 포스팅을 더 적게 했더라고요. 근데 수익은 10배 차이가 나요. 이유는 주제를 맛집에서 패션 미용으로 변경했고 상위 노출 로직을 알고 글을 쓰니까 검색 유입 비중이 늘고 글이 계속 쌓이다 보니 글을 많이 안 써도 방문자 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 일 방문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분이 계셨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이분이 나한테 왜 오셨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블로그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미 만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대충 세어봤더니 하루에 거의 한 20개 이상 포스팅을 하고 계셨고 5시간 이상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월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부업으로 월 100만 원이면 진짜 괜찮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하루에 5시간씩 시간을 투자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그래서 애드포스트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분이 적은 시간으로 큰 돈을 벌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수익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보는 대체 뭐부터 해야 되나? 바로 다음 수익화 방법, 체험단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였죠. 예전에 친구가 저를 소갈비집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친구가 이거 공짜로 먹고 후기만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니 네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밥을 공짜로 먹는 게 가능해? 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친구들 만나면서 외식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블로그를 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거기다가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미용실 가서 염색 한 번만 해도 10만 원 넘게 그냥 깨지는 거. 저도 요즘 새치가 많아져서 한 달에 한 번은 염색하거든요. 근데 블로그 시작하고 나서는 미용실에 돈 주고 간 적이 없어요. 매달 무료로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체험단으로 저는 한 달에 70만 원 이상까지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거 안 하는 게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일이면 당첨되는 블로그 체험단 하는 방법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체험단은 현금 수익은 아닙니다. 특히나 초보일 때는 물건 같은 거 받는 체험단은 경쟁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직접 가서 체험하는 방식의 협찬만 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자주 못 나가고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초보라면 체험단을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체험단은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언젠가는 글을 써야지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다녀오고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포스팅을 미루지 않는 습관, 꾸준히 쓰는 루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단은 돈을 벌게 해주는 단계라기보다는 블로그를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어디 가서 하고 싶은 거 많은 분들은 체험단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이제 현금 수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 포스팅에 발급받은 링크를 넣고 그 링크를 통해 누군가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게 바로 제휴 마케팅인데요. 이건 진짜 단순하게 글이 설득력 있고 검색 상위만 올라가면 인플루언서 아니고 초보 블로거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수익화 방법인데요. 실제 우리 수강생분들도 시작하고 대부분 2, 3주 차에 수익이 났어요. 제휴 마케팅 종류로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쿠팡 파트너스, 에이블리, 3시간 전 등 요즘은 거의 모든 플랫폼에 있을 정도로 엄청 다양합니다. 특히 저는 쇼핑 커넥트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만든 서비스라서 외부 링크로 인한 누락 및 저품질 리스크가 적어서 블로그 초보분들한테도 안전한 방식이거든요. 쇼핑 커넥트 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는 패션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에이블리 크리에이터 제안을 받아서 참여 중인데요. 이벤트 있을 때마다 포스팅하면 현금을 주더라고요. 근데 에이블리 링크가 글 조회수에 비해 클릭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수익이 진짜 생기려나 싶었는데 귀여운 수익이지만 조금씩 쌓이긴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기자단입니다. 가이드라인 받고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원고료를 받고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 해본 적도 없어요. 직접 체험하지 않은 걸 체험한 것처럼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를 받아서 그대로 포스팅하는 거다 보니까 유사문서, 저품질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블로그를 오래오래 하고 싶다면 굳이 이런 수익화 방법보다는 나만의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고료. 이거는 제안을 받거나 역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걸로 큰 수익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단계는 보통 주제 전문성, 검색 노출력, 블로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이거나 광고주가 원하는 주제의 글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높거나 블로그 운영한 지 오래돼서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면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입니다. 일단 앞 단계에서 드린 걸 먼저 해보고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블로그 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블로그를 대행해주는 건데 사업자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건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 노출을 하는 게 핵심이라서 블로그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라면 병원, 학원, 전문직을 마케팅해주는 블로그 대행을 도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로 큰 돈을 번다고 시작하기보다는 내 관심사에 맞는 주제로 부담 없이 계속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체험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체험단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쇼핑 커넥트로 부수입도 좀 벌어볼까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신다면 어느 순간 용돈을 벌어주는 채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블로그 시작하실 예정이거나 이미 시작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차근차근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초보도 가능한 쇼핑 커넥트 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